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새로운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강경 투쟁 발언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탑10이 꼽은 또 하나의 상위권 소식입니다. 3위입니다. 야당에서도 영문 모를 문재인 대표의 강력 투쟁, 그리고 5위는 방금 전 1시간 반 전, 2시간 전에 뽑힌 새 원내대표, 이종걸 새 원내대표도 정부와 전면전. 먼저 3위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문재인 대표가 말이죠. 새로운 방법의 투쟁을 예고했는데 도대체 어떤 투쟁,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지금 예측을 하셨는데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새 원내대표까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 다시 이제 협상하는 부분을 놓고 야당에게 유리하게 일단 끌어가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성 발언으로 새로운 투쟁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본인에게 몰렸던 그런 당내 위기, 재보선 어떤 패배 책임 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다. 이 두 가지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밖으로 있다. 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당은 압박하면서 야당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겠다. 이 두 가지 계산으로 이 새로운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정치인의 어떤 강력 행동엔 명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언제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를 올리는데 동의한 적이 있는지, 그럼 무슨 명분으로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명분이 없죠. 웬만하면 좀 있다고 하겠는데 이거는 정말 명분이 없는 것이, 첫째로 국민연금을 50%까지 소득 대비 현재 월급 대비 말하자면 50%까지 얹어주겠다. 말은 좋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하나의 원숭이 정도, 조삼모사 대상이 원숭이 맞죠? 맞습니다. 네, 원숭이 정도로 아는 거 아니면 이 비용을 상당히 강력한 발언이십니다. 네, 이 50%, 현재 40%의 지급률을 50%까지 연금 지급액을 늘려주려면, 예. 아까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했지만, 현재의 보험료율, 내는 말하자면 이 비율을 2배 가까이 올리거나,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그냥 펑펑 퍼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 연금 개혁을 왜 하려고 한 겁니까? 지금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연금을 퍼주는 이 구조를 개혁하자라고 해서 공무원연금을 착수했는데, 그게 본질이야. 예, 그 본질은 사실 말하자면 뼈를 깎는 아픔을 공무원서부터 해야 사회 개혁이, 전체적인 이른바 4대 구조 개혁이 시작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깎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사실 줄일 거 안 줄이고 더 받을 거 덜 받고 해서 하나만한 공무원 수치 노름 하다가 결국은 도루묵을 만들어 버리고 나서, 과연 이걸 갖고 무슨 개혁이냐 하니까, 공무원 자꾸 많이 받는다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도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눈속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개혁을 덜 하는 것을 눈 가림하기 위해서 국민도 더 주면 된다라는 논리로 국민의 눈을 속인 건데, 더구나 그 과정도, 국민연금에 대해 손대는 과정도 아주 기습적으로, 이 당초에 협의되는 이러한 이른바 국민대탈기구라는 데서는 논의할 권한이 없어요. 말하자면 국민 대표를 불렀어야죠. 근데 그거는 전혀 과정 없이,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야음을 틈타서 국민에게 그러한 나중에 엄청나게 보험료 부담이 가는 이런 것을 마치 선심 쓰듯이 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바로 조직화된 공무원 표, 110만 공무원과 그 가족 해서 한 400만 표를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런 대선 논리의 다름 아닌데, 이걸 갖고 국민이 감동받아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짧게 보시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주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이 지적해 주신 국민연금을 강화하자. 이거는 지금 다른 주장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가 지금 이번 협상에서 들고 나온 그 논리였거든요. 그렇죠. 공무원 노조가 지금 우리 연금을 손댈 것이 아니라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그 주장을 야당이 받아들인 걸로 보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좀 가장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그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정말 아주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 정말 웃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국민연금을 개혁한 그 시초가 누구냐면 참여정부 때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지금 상당히 기금이 고갈될 것 중에서 지금 이것을 구조를 개혁을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이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춰놨거든요. 참여정부에서 철학을 가지고 한 국민연금의 개혁 이 자체를 오히려 시계를 뒤로 되돌리는 역행하는 이것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참여정부의 어떤 가치를 지금 지켜나간다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는 의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기자의 꾸짖음을 들었는지 시청자분께서 SNS심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맥락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신땡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당 의견만 다르다 하면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은 서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남희 팀장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절충한 모색이 당대표의 임무 아닌가요? 그렇죠. 왜 투쟁만 하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정치 경험이 네. 유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초선 의원까지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당대표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당내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이번 강경 투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의 완벽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안철수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얘기 더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당내에서도 그것이 완전 절대선이 아니라고 비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내 완전한 동의도 구하지 못하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투쟁하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내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요. 그리고 저 또 하나, 저도 이제 문재인 대표와 아주 같이 일하고 있는, 호흡 맞추고 있는 한 당직자한테 오늘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올리는 거 나는 반대다. 돌려받는다고 해도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남희 팀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니까 그 문재인 대표의 같이 일하고 있는 한 당직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나도 50% 올린다는 거 좀 납득이 안 간다. 당직자도요? 당직자도 그런 문재인 대표랑 있어요. 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직자도 50%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SNS 질문은 제1야당 대표의 무책임함을 지금 꼬집고 있고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투쟁을 하려면 투쟁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여당과 당시 박근혜 당선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투쟁은 대상이 누굽니까? 청와대고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지금 그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상황이 꼬이게 된 그 근본 원인을 결국은 여야가 잘 좋게 합의해놨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한마디로 확 뒤집어졌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도 어쨌든 이 공적연금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동의했고 실제로 그 여야 대표 합의문에서 수치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자면 실무기구에서 명기한 50%로 올리는 부분을 정신을 존중한다라고까지 했는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 국민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역정을 내면서 뒤집어 버리는 이런 것이 결국은 공무원연금도 하려고 했던 공무원연금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자면 지금 그 책임을 글로 돌리는 거죠. 예. 그렇게 책임 돌리기. 이 책임을 왜 돌리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4.29 재보선의 전패 위기로 말하자면 그 진퇴가 거론될 만큼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투쟁이라는 것을 특히 그 일반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 노후를 상당히 살만한 50%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민의 그 앞으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투쟁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청와대를 표적으로 향해서 어떤 전선을 형성하면 당내에서
어떤 싸우고 있는데 아. 너 그만 내려와 이렇게 당대표 흔들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쟁을 치르면 예. 어쨌든 내부는 결속이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런 이제 예. 그게 조금 배우시긴 배우셨는데 초선이지만 조금 서리게 배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리게 배웠다. 이나영 팀장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대본에는 없는 건데. 네. 대표 합의문의 50%를 뺄 거였으면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별지에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50%를 목매다는데 대표 합의문에는 왜 뺀 건지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별지까지 넣으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고 새누리당은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문재인 대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글쎄요, 이 문제, 문재인 대표 투쟁 문제도 상당히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2시간 10분 전쯤에 오늘 새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바로 이종걸 새 원내대표인데요. 자,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보내준 이 오만한 행태는 우리 야당 무시를 넘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쟁과 화합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님 눈 감고 계시는데 힘드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어깨가 가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의원님들을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원론적인 그리고 정석에 가까운 이제 본인 신임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남 팀장. 네. 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어떤 사람이고 문재인 대표와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예상 밖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종걸 의원 4선 의원이고 우당 이회영 선생,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집안으로도 유명하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어허. 그런 프로필만 보면은 정말 대선 주자 손색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펙은 대선 주자 못지않다. 그렇죠. 정말 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의 스펙 프로필을 지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입문할 때도 조명받았던 것이요. 1990년대 후반에 서울대 신모교수의 어떤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이것을 이제 변론을 하면서 어떤 인권 변호사로 여성 뭐 인권상 이런 것도 받으면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들어와서는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죠. 일단은요. 좀 게으르고 지각을 잘한다고 해서 지각대장이라는 별명들이 있었는데 별명이 지각대장. 삼수 끝에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도 지각으로 됐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내가 지각을 잘 하는데 이제 정각 종걸이 되겠다. 이런 말을 남기긴 했는데 작년 선거에서 떨어졌고 예. 올해 선거에선 당선이 됐습니다. 비노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무튼 친노인 문재인 대표를 좀 견제하면서 당을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의 어떤 표심이 어떤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27명이 투표를 했는데 66표를 얻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친노표도 좀 몇 표가 갔다. 아, 친노표도 같다. 그만큼 이제 너무 친노 후보가 쏠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균형을 갖는 게 문재인 대표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쳐다보면서 문 대표는 약간 피곤하신 것 같은데 내가 호흡 잘 맞춰서 가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랑 오늘 눈을 맞추고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또 문재인 대표가 오늘 소감을 밝히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정말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면서 교감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눈맞춤까지 문재인 대표와 오늘 방금 전화했는데 카톡 질문 하나 바로 야당 얘기하니까 왔습니다. 보실까요? 쭉 보니까 시청자분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군요. 이종걸 새 원내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그땡 뭐 X는 상상에 맡기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실 겁니다. 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또 막말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는 손발이 척척 잘 맞을까요? 이거 이남희 팀장과 박성원 논설에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X는 저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인데, 아니, 우족구 성희롱 사건을 변호하셨던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했던 그 인권 변호사가 저런 또 여성 비하하는 욕을 하셨다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대선 당시에.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후보 토론에서 또 부적절한 말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제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또 떨어지면 정말 죽고 자살하고 싶을 것 같다. 근데 성완종 회장 얘기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원내대표 당에 정말 중책을 맡을 분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한 것 정말 처신 가볍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문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잘 해주길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계속된 어떤 가벼운 말들, 처신들이 조금 또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수원 논설위원 네.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출입할 때 사실 그때 좀 대화를 많이 나눈 그 기억이 많은데. 이종걸 원내대표. 예. 그 이 의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보입니다. 되게 수줍으세요. 보인다. 예, 보입니다. 그 말투도 그렇고 네. 실제로 그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데 저 양반이 조금 독특한 게 약간 그 여야 대치가 좀 격해지거나 하면 약간 그 본인이 뭐 제어 안 되는 약간 이 오럴이 약간 혀가 제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막말 같은 게 아까 나오는 그 X도 뭐 그 트윗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 X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이거 연이어 이렇게 발음되는 거를 붙여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 이치 안 닿는 그 본인의 그 정말 그 명석한 두뇌에 안 맞는 설명을 자꾸 하는데 굉장히 그 보면은 실제 행동하는 데는 즉흥적인 대목이 많은 행동할 스타일입니다. 예, 실제로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4년에 원내 수석부 대표를 지냈는데 그때 보면 4대 개혁 입법이라 그래서 그 실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4대 개혁이 아니라 개악 입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밀어붙이는 당내의 그 사학법 포함된 그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선봉에 섰었고 예. 그때 원내 대표가 천정배 요번에 지금 그 광주 서울에서 당선된 그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그 어떤 행동하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격하고 어떤 그 뭐랄까 좀 약간 그 과격해 보이는 이런 대목도 있는 분인데 예. 이제 그 어쨌든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성숙되고 실제로 좀 더 그 여야 관계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곽 내유 스타일이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좀 이종걸 의원이 의외로 좀 이렇게 인맥이 좀 약간 널리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참여연대를 만들 때 박원순 변호사랑 같이 했던 초기 창립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이종걸 의원이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하고 상당히 친하거든요. 예. 두 분이 뭐 아주 그냥 늦게까지 술을 먹고 같이 뭐 새벽까지 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 숙박실에서 잠을 자고 나올 정도로 둘이 친밀한데 예. 저분들이 그 김한길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도 상당히 좀 친합니다. 그 말은 상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원내대표의 호흡을 맞추긴 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뒷 배경 같은 것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어떤 그 운영 방침을 보는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갈등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앞으로.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 박수원 논설위원이 천정배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천정배 의원 요즘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가 또 언제 있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희호 여사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희호 여사 천정배 의원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쟁의 논리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 동교동계 운운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기에 저도 조금 숙연해졌습니다. 이 DJ들을 모아서 내년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호남에서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호남의 주민들께 실질적인 선택권을 드리겠다. 어제 이희호 여사를 만났고요. 오늘 DJ 묘소를 방문했다. 이걸로 바로 잡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핵심은 이희호 여사가 DJ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까? 내 남편 이름을 정쟁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죠. 성대모사도 하시는군요. 예. 여사님은 더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천정배 의원 어제 그렇게 이호 여사를 뵙고 오늘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자들이 물었죠. 오늘은
또 천정배 의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어떤 정쟁에 이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떤 이호 여사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화답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천정배 의원이 뉴 DJ 플랜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새로운 어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차기 총선 때 경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말을 들어보면 천정배 의원 말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예. 신당을 꼭 만들겠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신당 만들 계획 없다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과 안 만든다는 건 다르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아니 이해는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명확하진 또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기 대선에서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을 통합하는데 동참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호남 의원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아, 천정배 의원은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기 대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신당도 만들 수 있고 인재를 더 모아보겠다.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 한 새정치연합의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그 이효 여사의 이 DJ 쓰지 말라라고 했던 이 경고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창당 때 천신정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게 이번에 표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말하자면 DJ 키즈입니다. 천정배 의원도 정치에 입문한 것이 그 95년에 들어와서 96년 총선 때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그 김한길, 추미애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DJ에서 새피로 수혈이 돼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바로 그 DJ당인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예. 새천년민주당을 사수하려는 세력을 지역 정치에 찌든 낡은 정치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주역이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전통적인 그 야권 세력을 분열시킨 그러한 데 대해서 사실 이호 여사로서는 또 동교동계로서는 그렇게 흔쾌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그 얘기를 내 남편 이름을 정쟁히 하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과거의 구원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난번 동교동계 인사들과 이번 주 그 화요 참배 직후에 또 얘기를 하기를 분열돼서는 안 된다. 야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에 비춰보면 말하자면 천정배라는 인물이 호남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문재인의 친노 지금 새정치연합이 정말 좀 잘못 가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당을 쪼개서 특히 DJ를 팔아서 광주의 지역당을 만들어서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당신의 정치 방향은 앞으로 그 DJ를 그렇게 함부로 팔아서 개인의 지역당을 만들 거면 그런 생각은 버려라. 이러한 충고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한 그런 멘트라고 보시는데 이남희 팀장. 네. 어제 천정배 의원 상당히 바빴잖아요. 오전에는 떡 돌리고 오후에는 이효 여사를 만났는데. 오늘도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 네. 화요 모임을 어제 만약에 DJ 묘소를 참배할 거면 화요 모임. 그러니까 그제죠. 그런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직접 그 천정배 의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역구 일정이 더 추가로 생겨서 그 일정을 마치고 올라가느라 목요일로 미루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표피적 해석인데 일각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동교동계 인사들과 직접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하거나 혹은 계속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적 해석을 밖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제 천정배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려면 일단 과거에 그 DJ 정당을 지역 정당으로 몰면서 열린우리당 창당했던 거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이 뭔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군요. 오늘도 이 지금 묘역 참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과거 분당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DJ 묘역을 참배한 오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쌓여갈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생각, 철학 이런 점에 대해서 갈수록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왜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투쟁론,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얘기까지 야당 얘기 차례로 알아봤습니다.